예, 변호사님. 예. 지금 권순일 예. 전 대법관 이분이 아마 지난해인가 변호사 개업을 정식으로 했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변협에서는 과거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의 고문 시절에 변호사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변호사 일을 했다 예. 해가지고 저명 처분을 하라는 그런 의견을 달아서 징계위에 올렸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어떤 사안이 있으면은 예. 이 징계에 처할 사안이 있으면은 예. 변협 내에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있어요. 예. 거기서 6개월 내에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일 큰 게 영구 제명. 예. 이건 변호사를 영원히 못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 제명. 이거는 언젠가는 또 회복은 가능하지만 일단 변호사 일을 못 하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 뭐 300만 원인가요? 이렇게 벌금도 있고 쭉 다 있습니다. 견책도 있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분을 받잖아요. 이번에 제명이라고 나왔는데 나왔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법무부에 또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있거든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물론 이제 그 징계 수위가 내려갈 수 있고요. 근데 그대로 이제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그 변협에서 하는 징계위원회에 청구가 된 거고 이제 그 올라가야 되고요. 26일 날 한다는 것 같아요. 네. 변협에서 이렇게 제명 의견을 보내서 징계위에 그렇게 제명 의견을 보냈으면은 징계위는 거의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2년 2월에 변호사 등록을 한 것 같네요. 예. 2022년 2월에. 그런데 이분이 변호사로서 역할을 한 것은 2020년 9월에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서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민사소송 상고심 또 행정소송 1심 재판 그런 것에 대해서 상황 분석도 해주고 법률 문서도 작성해주고 대응 법리도 제공을 해줬다. 그런 게 사실상 변호사 업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이것은 명백히 변호사법 위반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뭐 변호사 일은 안 하고 그냥 고문료만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또 증여세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화천대유 이런 데서는 그 횡령 문제가 또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게 바로 외통수라는 건데 변호사 일을 했으면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일을 안 하고 그냥 돈 받았으면 그 세금 신고 또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조세범 처벌법 위반.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대법관 출신을 갖다가 고문으로 데리고 갔을 때 고문인지 뭐 고문료를 줬다 그러니까 뭐 고문이겠죠. 이건 무슨 일을 하라고 데리고 갔겠습니까? 근데 결국 뭐 변호사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50억 클럽 멤버로서 그에 대한 일부분을 벌충해주는 그걸로 그렇죠. 데려간 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월 초에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러서 조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재판거래 그리고 50억 클럽 제대로 조사를 하는 모양이다 했던데 그것은 하나도 안 오고 변호사법 위반 이걸 가지고 7일날 그 불구속 기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변협한테 보내니까 변협에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건데 검찰은 변호사가 어떤 기소가 될 때는 무조건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변협에다가. 그런데 실제로 해야 할 수사는 재판거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의혹을 뭐 받고 있는 하고 건데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진행 중이라 그러는데 그게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참 힘드는 게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의견 본인이 내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본인이 내 양심에 따라서
내 법리적 견해에 따라서 그랬다고 말해버리면 이걸 입증하는 게 그렇죠. 어떤 뭐 김만배의 부탁 또는 간접적인 이재명의 부탁을 받고 한 게 아니다. 이걸 입증이 힘들단 말입니다. 김만배나 그 이재명 둘 다 무슨 거래를 한 적이 없다. 네? 네. 그냥 김만배 인사차 너무 많이 가서 좀 문제지만 네. 8번이나 갔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 왜 갔는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도 이걸 갖다가 이게 문서로 남겨놓았을 리도 없고 그래서 재판이 이건 수사가 정말 힘든 수사예요. 아니 그러면은 50억 클럽이라도 수사를 좀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뭔가 흔적이 곽상도라든가 박영수 특검은 50억 클럽 찾아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또 무슨 머니투데이 그 회장 예. 그 사람도 50억 자기는 빌려갖고 이자만 안 줬다 해갖고 그것도 뭐 이자만 가지고 뭐 기소를 하는 그런 또 검찰이 봐주기를 했습니다마는 요 고문료만 주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보면은 대법관 고문료를 출신한테. 줘갖고 평생 준들 50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뭔가 부분적으로 주고 크게 한몫 주고 또 와서 소일거리로 변호사 일도 좀 봐주십시오. 고문으로 있으면서 네. 이렇게 됐으리라고 보면은 그걸 찾아내야죠. 그건데 검찰이 수사 능력이 떨어져서 그러나요? 옛날처럼 그렇게 사실 무슨 불러다가 고문을 안 해가지고 그러나요? 그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얼마나 청구를 했는데 예. 법원에서 다 거의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예. 봐주기 아닙니까? 그게 검찰로서도 있죠. 이게 그러니까 제19 봐주기, 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게 있다고 느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거기다가 이 50억 클럽이라든가 재판 거래를 하려면은 그 어떤 증거를 일단 소명 자료를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소명이 참 자료를 모으기가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그 50억 같으면은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계좌를 전부 다 추적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되겠냐? 이게 차라리 그 50억 클럽 지금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6명인가요? 이처럼 이름이 나와버리면은 이게 가능한데 그래도 그나마 가능한데 지금 권순일은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의혹은 가지만 검찰로서도 아마 이게 그 수사 의지 문제보다도 이게 그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조사하는 게 참 힘들다. 그러니까 법원도 제19 봐주기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달라는데 그건 안 해주고 이번에는 변호사법 위반 이것만 압수수색 영장 치니까 그것만 내준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인정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1억 5천 준 거는 재판부가 진즉 영장을 내줬으면은 뭐 계좌 추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다 인멸을 했을 거 아닙니까? 대법관이라 하는 분이 이게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의심을 안 받는다는 것은 뻔히 알고 있을 텐데 그동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정도 되면요. 그 압수수색 영장 담당하는 판사한테 전화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럼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장이 그 일반인하고 다르게 계속 기각된 것 특히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의 단초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좀 발부가 그래도 구속영장에 비해서는 좀 잘 나온다. 예. 근데 그게 계속 기각된 거는 뭐 그 담당 판사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무지하게 존경해가지고 그랬건 예. 아니면 권순일 전 대법관도 아까 우리 이재명 대표가 자기 형 줄이려고 온갖 루트를 다 알아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서 그 판사 그 닿는 안쪽에 행정처나 그다음 고등법원이나 판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오 이러면은 아이고 그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원 내에서는 그렇게 신망이 나쁘진 않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판사들이 그거 부탁했을 거고 그 뭐 판사들이 그거 기각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가져온 비타 500도 여러 사람이 잘 나눠 먹었다는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변협 징계위에서 해가지고 변협에서 제명 결정을 하면은 변호사 업무는 못 합니까? 못하죠. 아예 못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법무부에 또 이의 신청할 예, 예. 필요가 있나요? 뭐 못 하는데. 확정은 안 돼 있거든요. 이의 신청하면. 그다음 이게 변협에서 결정이 나면은 이제 변호사 업무는 못 하고 예. 징계 결정, 아니 그 제명 결정이 결정. 확정될 때까지
예? 확정될 때까지 확정되려면은 변협에서 몇 개월 걸리죠. 아니 26일 날 그러니까 결정을 보통은 변협의 결정이 나오면 2주인가요? 이내에 이의 신청을 법무부에 해야 됩니다. 예. 이의 신청 안 하면 확정되면 이제 그때부터 못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에 신청을 하면은 그때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는 할 수 있죠. 아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예. 이의 신청해서 법무부에서 또 당신 제명이야 이렇게 결정하더라도 지금 박성재 행정소송할 수 있죠. 행정소송 하면은 그것도 어느 세월에 할지 끝날지 그렇죠.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한 짓이다 이게요. 일반 시청자들은 야 권순일 이제 변호사 일도 못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행정소송도 1심, 2심, 3심까지 그러니까 한 적이 없는 한 거예요. 2030년쯤에 아마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늙어가지고 못하게 될 때까지. 행정 소송을 하는데 어느 판사가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권순이 재판부터 빨리 하겠다 할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고 또 코로나 걸릴지도 몰라요. 그걸 아예 밀어놔 볼 것 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몇 년씩 걸린다는데 1심 하는데 또 압수수색 영장도 맨날 그러니까 기각되는데. 이게 정말 국민들을 속여먹는 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이렇게 변협이라든가 여기서 결정이 나면은 변호사 업무도 정지가 돼야 하는데 이의 신청하면 그대로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그대로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딱 대통령 되면 그거 없었던 일을 하고 대법원장 될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 생각해 볼 게 행정행위는 있죠. 즉시 공정력이라고 즉시 집행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법무부까지 가서 거기서 제명이 나면은 일단은 못하고 그 다음 행정소송은 나중에 해가지고 그게 취소되면은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그러면 왜 재판을 하느냐. 그것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건데. 우리가 그 조세 소송 있잖아요. 네. 일단 부과되면 납부하고 그다음 소송을 조세 부과 취소송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기면 돌려받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것도 지금 제가 민사하고 좀 형사하고 달리 생각했는데 그거하고 행정소송은 이게 일단 처분의 효력은 생기고 그러니까 법무부까지는 아마 생길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요. 예. 결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변협 징계위원회 변협이 그때는 행정청의 성격을 띱니다. 이 징계에 관해서. 그렇죠. 그러면 변협에서 징계 결정이 내리면 못하고 그다음 자기가 그걸 막기 위해서 이의 신청하고 그다음 법무부에서 이게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할 수 있고 그다음 법무부에서 이의 신청이 안 받아지면 계속 못한 상태에서 행정소송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반 민사나 형사와는 달리 행정부의 처분은 바로 효력이 생기거든요. 예. 어쨌든 권순일이 같은 사람은 이 재판거래 의혹 이런 부분이 명확하니 밝혀져야만이 사법정의가 바로 서고 맞습니다. 사법 신뢰도 신뢰가 생기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연 말탄이라고 뭐 꼭 그렇게 비하할 것은 없지만 변호사법 위반도 크기는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그거 가지고 무슨 제명이다 뭐다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네, 거기다가 당장 무슨 변호사업을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지금 논란이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재판까지 끝나야 이 변호사를 못 한다는 또 의견을 갖는 변호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더 나중에 확인해보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뭐 확인을 해야 할 확인을 해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견이 있다면 그분도 무슨 생각이 있어 그런 건데.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이제 절차적인 문제니까 예. 정확하니 법을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봐야지. 예.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